안녕하세요. 자, 211페이지 산신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신, 해수구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산악숭배라는 게 있어요. 산악숭배. 그래서 산천의 기운을 잘 이렇게 받아서 타고 나면 그 용맥, 그런 어떤 기운의 흐름, 땅의 기운의 흐름을 타고 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방정한 분들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인들은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사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산 기운이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이 너무 많아서 산의 범주 밖에 사람이 살 공간이 없어요. 마땅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수평선만 있지. 지평선 보고 싶으면 노안이 되면 되죠. 노안이 되면 지평선이 보이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지평선은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이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모든 데를 가서 저도 본 거는 아니지만 뭐 호남 평야나 뭐 이런 데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기운과 연결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운을 어떻게 잘 타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유교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본류가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기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민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사람이 사는 거고, 그 본류는 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조건인 거고, 그게 본류고, 그 다음에 생존 조건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유교는 영혼 자체가 부모의 정기, 그 다음에 땅의 기운, 그리고 별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별 기운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 약간 위인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좀 가벼운 기운, 그래서 가볍고 맑은 기운이 좀 더 들어가면, 원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태초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질 때 맑은 기운은 떠서 하늘이 되고, 약간 둔탁하고 탁한 기운은 뭉쳐서 땅이 된다. 아니, 그냥 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교에서. 이게 무슨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유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료적 기운들을 타고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기운하고 땅하고 별 기운,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여러분 영혼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입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제품, 불교는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는 거. 맨 그놈이 그놈인데 껍질만 바뀌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탈피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파리 중에 안 죽는 놈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랍스터도 원래는 수명이 없는데 껍질을 나중에 못 가서 죽는다더라. 이런 썰이 있고, 아니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안 늙는데, 인간과 달리 안 늙는데, 그래서 계속 걔네는 재생을 하는 거고, 인간은 어느 정도 재생하다가 뭐 텔로미어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텔로미어 이런 게 끊어지면 결국은 다 닳아버리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가가는 거죠. 발효되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기능이 정지하면 가는 거죠. 아니 그런 거잖아. 예. 그런데 바닷가재 같은 애들은 그냥 그게 계속 재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껍질을 깔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걸 못 벗어서 거기 갇혀서, 지 몸에 갇혀서, 야, 그거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껍질을 만들었는데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부분 탈피하거든요, 걔네가. 그리고 탈피할 때 팔다리 잘려도 살아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구됩니다. 개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팔다리 잘려도 이렇게 싸우다가 찢게 잘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껍질을 한 번씩 벗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는데 팔다리가 잘려도 사람도 관념적으로 계속 노력하면 그게 자라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험해 볼 용기는 없고 왠지 될 것 같은 딱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파리가 가장 특수종입니다. 특수종.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해파리 중에서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걔는 어린애로 돌아간대. 아니 진짜 그냥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건 그냥 썰이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애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리셋. 그래서 다시 어린 시절부터 다시 시작하고 사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사갔다가 되돌아가고 사갔다가 그래서 젊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2000살이에요. 나 2000살이야, 2000살.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데 그래서 천적에 잡아먹히지 않으면 안 죽고 영원히 갈 수도 있대. 이제 사고사 이런 걸로는 가겠지.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그 과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대박이잖아. 그냥 딱 들어봐도, 야, 되면 떼돈 벌겠다. 그냥 누가 생각해도, 야, 떼돈 벌겠다. 젊음으로 되돌아간다. 눈이 나쁜데, 야, 우리 약 먹으면, 야, 젊은 눈깔로 이렇게, 리턴, 야, 이러면, 야, 그거 안경값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개당 1000만 원 이래도 아마 벌떼같이 달려들걸? 왜냐면 불편한 거보다 훨씬 낫잖아. 차라리 내가 딴 데 좀 절약해서 쓰더라도 야, 저거는 하겠다. 이러면서 가겠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게 있어. 그래서 불교는 영혼이 상속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업이 상속하는 겁니다. 영혼이 상속하는 건 아니고 업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셋되는 그 해파리 같은 거죠. 한참 이렇게 가다가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됐다가 이렇게. 그게 자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온 어떤 흐름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내가 약했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거든.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가정에서 커보면 그렇잖아 실제로. 물론 뭐 저같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휘지. 그런 경우를 보고 이제 억장이 무너진다. 저걸 내가 낳나 이러면서 이제 억장이 무너져. 있어. 주변에 있어. 근데 보통은 정상적이면 한 80~90%는 부모의 영향 하에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약하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나온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에너지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들, 이렇게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인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만들어버리니까, 부모가 공장이니까, 주된 공장이고, 재료들은 여러 기운들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 기운을 탄다, 어떠한 기운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의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줘요. 불교처럼 업에 의해서 상속돼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거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부모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연 기운이 한 7대3 정도, 부모 기운이 7이면 자연 기운도 한 3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동네에는 뭐 기운이 좋아가지고 저 이렇게 용맥이 뭐 흐르고 있어서 거기에 뭐가 나온대, 뭐 사람이 인물이 난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동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 전원일계 양촌리. 거기 국회의원 최불암 그 선생님이 국회의원 되셨고 그다음에 장관도 그 집 아들이 둘째 아들 유인촌 장관님이 그것도 장관 했다가 내려갔다가 또 장관 했다. 야, 그거 불사신이다. 불사신. 해파리다. 해파리.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형으로 나왔던 김영곤 씨 또 이렇게 또 뭐 다른 걸로 굉장히 유명. 아들 뭐 이상한 생각하지만 아들이 유명하다고. 하정우 씨가
유명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 동네가 아무튼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뭐 인물 난다더라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 해서 용맥이 이렇게 흘러서 기운이 맺히는 데라더라. 뭐 이런 썰들이 있죠, 썰들이. 예. 그게 뭐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강남은 사람이 나면 안 되는데 강남가 살고 싶죠. 강남가 살고 싶죠. 나 강남 스타일인데. 나 강남에 살았다니까. 진짜. 나 파락군이야. 내가 파락군. 나 파락군이야. 강남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 강남일 때는 거지 같았다니까, 강남이. 개발되는 강남.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 서초동이라 코 찔찔이들. 아이고, 씨, 같은. 서초동, 잠실, 성내동, 아유, 이거, 씨. 아유, 저것들, 씨. 그때 친하게 지냈어야죠. 그때 유지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야지.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믿음성이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산골에서 뭐 용맥을 타고 나든, 산에 그 전기를 타고 나든, 그래봐야 뭐, 시골 이장 하죠. 뭐 할 거요? 60 넘어서 청년회장 하고 있지. 시골 가면. 그게 뭔가 싶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뭐 자연적으로 살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신토불이 제가 말씀 전에 드렸었잖아요. 땅하고 흙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배합 구조 속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고 그게 고향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유교에 존재했다더라. 그리고 그런 식의 논리 구조 속에서 보면 그 산의 기운, 그걸 이제 용맥이라 그래요. 용같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세를 보면 산에 등고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저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용맥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 용맥이 맺히는 데냐, 이렇게 감싸 안는 데냐,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산신줄을 타고났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죠. 여러 번 정도 연세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뭐 이렇게 약간 비범한 뭐 이런, 비범하긴 뭐 그래봐야 시골에서 뭐 비범해봐야. 도시에 가면 개쩔이죠. 시골에서 공부 잘하고 비범해봐야 서울 가면 촌놈.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시골 비범. 그래서 산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산신 기도터다. 어디가 좀 용하다더라. 이러면 거기에 단순히 산신강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터 자체가 이렇게 기운이 약간 맺히는 자리, 약간 신령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자리, 그리고 그런 데서 기운이 뭉치는 데가 이렇게 지형적으로 뭉치는 것도 있고 바위 같은 거, 화강암 같은 경우가 깨지지 않은 화강암, 금 안 간 거, 이렇게 균열이라든지 이렇게 없는 덩어리 화강암이 있으면 그게 기운이 뭉쳤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에너지가 뭉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옛날에 모모절에 갔는데 저기 산신기도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와, 참 정각이 없어요. 절 안에 정각이 없고 절에서 좀 떨어진데 바위 앞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 자기 추워 죽겠다고 정초에 미치겠대. 그래서 주지스님 나빠요를 시전하고 있더라고. 돈은 주지가 받고 내가 야 동상 걸리겠어 이러면서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관련해서 호랑이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맥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운이 흐른다, 맺힌다, 이런 것과 관련되니까 명당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잘 맺혀서
발휘가 되면 이제 발복하는 거고, 복이 터지는 거지. 잭팟 터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인생 좀 꼬이는 거고, 뭐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요. 저 월정사 그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도 보면 거기 앞에 그 사망봉이라 그러거든요. 사망봉. 이렇게 생겼는데 봉우리가 3개인데 그게 임금왕자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하고 같대.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임금왕자 이렇게 있고 이거를 뉘인 거랑 같대. 그래서 뭐 사망봉, 그래서 뭐 왕의 기운이 서린다는 둥, 무슨 뭐 임금이 셋이 난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그 3명의 임금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조, 그 상원사를 중창했던 세조, 그리고 신라의 성덕왕이 그 창건도 하고 거기서 성덕왕이 되거든요. 왕위를 거기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덕왕. 둘은 확실하고 한 명이 누구냐? 태조 이성계를 올 거냐? 상원사 관할이 중대 보공을 상원사가 애들이 다 관할했었거든요. 중대는 음택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비보적인 걸로 해서 상원사가 관할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상원사사하고 중대는 상징적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그 사자함이 예전에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 그래서 그렇게 이성계, 세조, 성덕왕, 성덕대왕 뭐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제일 정치를 잘했던 게 성덕대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황금기가 그렇게 3명의 왕을 할 거냐? 안 그러면 그래도 뭐 중대는 중대인데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치면 되느냐?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효명, 그러니까 성덕왕, 그 다음에 세조, 둘은 확실하고 둘 다 상원사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3번째는 난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여기서 난가가 꼭 내가 아니고 난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해? 용산에도 용이 나는데. 그래서 용산인가? 용이 산출되나? 그냥 쓸데없는 쌉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산기운 이야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도시 중심으로 살고 산이라는 게 통제 대상이 됐죠. 우리의 통제 대상. 예전에는 산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지금은 밀면 되죠. 여차하면 밀면 돼. 큰 산을 어떻게 밉니까? 돈 주면 되죠. 돈 주면 되죠. 야, 새만금 간척하는 거 못 봤어? 그것도 가능한데, 야, 바다도 메꾸는데 산 미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죠?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야, 달에다가 별장 짓는다. 지금, 지금 시절이 그런 거예요. 뭐 언간한 산 하나 옮기는 거, 그거 안 어려워. 강원도 가면 산 옮기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강원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알잖아. 거기, 석회 같은 거 캐는 데가 있어요. 석회나 이런 거, 시멘트 만든다고. 그러면 산이 이제 조금씩 파이죠. 쭉.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층계로 이렇게 해서 쭉 파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쓰레기 같은 거 매립하면서 이렇게 골재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산을 하나 만들어 가죠. 그럼 산이 나중에는 이렇게 옮겨간다? 아니야, 진짜야. 강원도에 가보시면, 뭐, 다 보시는 현상이잖아요. 물론 단순히 뭐 몇 달 만에 옮기고, 그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산이 옮겨지면, 야, 용맥이 끊기는데? 용맥이 끊기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그거 있어요. 명당자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아버지 묘가 여기 지금 명당자리를 썼어. 근데 어떤 놈이 그 위에다가 묘 쓰잖아. 난리 난다. 싸움 벌어지고 난리 난다. 그러니까 상수원에다가 어떤 놈이 오줌 싼 거지. 우리 지금 여기 밑에서 밥 해 먹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야 씨 아니야 진짜야 이거 엄청 싸워. 명당과 관련해서 이런 싸움들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누가 뭐 묘를 쓰는 시절도 아니고, 다 뭐 아시잖아. 지금 다, 납골 땅에 뭐 위치 갖고 싸우겠어.
우리 아버지가 왜 위에 있는데 너네 아버지는 밑에 있니? 이런 거 갖고는 안 싸워. 그거 다 원룸이잖아. 그거 다 원룸. 그래서 산신과 관련해서 이 두 종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호랑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산신이 그 호랑이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하나는 이 산의 용맥과 관련된 그 기운이 흐른다, 그 기운을 받는다와 관련된 것들이 양택이면 산 사람이 발복하는 자리, 그 다음에 그 자손이 흥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음택이면 이제 묘자리랑 관련된 부분, 묘자리랑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삼산오악이라 그래서 세 가지 산과 그 다음에 오악 큰 산 5개를 이렇게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삼산은 혈례나력고라. 혈례나력고라. 처음 들어보죠? 경주 근처에 있는 다 그지 같은 산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옛날에는 약간 신령한 신들이 막 논이는 것 같고 막 이런. 혹시 저기 삼능 이런 데 가보셨어요? 경주의 경주 남산 쪽에 삼능 코스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삼능 이런 데 가보셨어요? 능이 3개라 그래서 삼능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쪽에 약간 이렇게 비가 그치고 비 긋고 물안개가 쫙 낄 때 가면 뭔가 그 소나무 숲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뭔가 이렇게 신들이 내려와서 춤출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아마 사천왕사에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사천왕사 자리가 거기를 신유림이라 그랬거든. 신들이 논이는 숲. 지금 가보면 철도 있죠. 철도하고 뒤는 철도, 앞은 큰 길. 국도 중에서 상당히 큰 국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신들이 놀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뭐 약간 라스베가스 느낌 나죠. 노는데 그렇게 고요하게 노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홍콩 같이 노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노는 것도 차이가 있어. 왜 그래? 다 조용하게만 놀아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혈례나력고라가 아마 그런 신령한, 아까 약간 영험스러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계 산들을 다녀보면, 많이 못 다녀봤습니다. 내가 맨날 중국이나 가지 어디 가겠어. 아는 데도 없는데, 뭔 대단한 데를 가겠어. 제가 제일 잘 꼽는 산, 여기 진짜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거, 화산. 중국의 서화산, 서쪽 화산. 그거는 딱 보면,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의할 정도로 신령함. 근데 그거는 그 2000m 화강암이 뿜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강렬한 포스입니다. 그런 걸 보고 괴체감, 덩어리, 그냥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무도 없고 그 흰색 화강암 덩어리가 2000m짜리가 있으니까 딱 대하면 그 웅장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프스 이런 거 제가 보기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알프스가 더 높아도, 알프스 제가 또 그 예전에 패키지 여행으로 기차 타고 올라가 봤죠. 몰라, 뭐 유명한 데를 간 건 아니고 전부 패키지로만 가서 남들은 신라면 먹을 때 난 오징어 짬뽕 먹었던 기억 외에는 없는데 신라면 안 갖고 가고 딴 거 갖고 왔죠. 거기 라면 팔잖아. 신라면 팔잖아. 그죠? 가면 신라면 팔잖아. 그리고 물 갖고 가, 라면 갖고 가면 물 탄다, 물 뭐 몇 유로인가에서 팔아. 뜨거운 물만. 먹으면 뭐 되게 맛있느냐? 좀 덜 익죠. 그 지대가 높아서. 아니, 맞잖아. 그런 거 안 해봤구나. 아유, 슬프다. 인생이 너무 슬프다, 그죠? 나이만 먹고 가본 데는 없고, 잘 돈 모아서 이제 좀 있으면 크루즈 여행, 그 반야용선호, 10만 원 국토 싸다, 그거였죠.
근데 그게 배가 너무 부실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백종에 종이배잖아, 종이배. 야, 저거 얼마나 가겠나 싶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태워야 되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태워서 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대산 굉장히 신령합니다. 중국에 이제 4대 영장 이렇게 해서, 문수보살 오대산, 그 다음에 지장보살 구화산, 그 다음에, 보현보살 아미산, 고타락가산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4개 하는데, 제가 그런 데는 또 다 가봤지. 몇 번씩 가봤는데, 오대산이 제일 진짜 뭐 신령합니다. 오대산이 참 신령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저 구화산이나 보타락가산은 아하, 이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가보면 알아. 그건 가보면 그 느낌이 조금 아마 좀 약간 만만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대산은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보면 한 80% 정도는 거의 동의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 이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덩어리밖에 없다니까. 덩어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뭐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좀 더 알면 더 뭐 문수보살이 나오고 어쩌고 하죠. 그래서 문수보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구글 번역기 인터넷 안 될 때도 대비해서 미리 깔아놓고 가야 돼. 나오면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잘 안 만나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신령한 느낌들이 있어요. 산에 가보면 몰라, 저도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제가 좀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괜찮은 기도처들에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도처가 있고 자연적인 기도처가 있다니까. 그런 신령한 느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약간 에너지가 강하다는 데가 저 월정사 적광전자리, 그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한 자리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거기 뭐 엄청나게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명당이다라고 하는 게 아예 맞박에 아예 딱 적어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런 데는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괜찮다는 데는 한번 가보면 느낌들이 다 있어. 느낌들이 다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음도량에는 그렇게 뭐 감동적이진 않아. 저는 약간 덩어리 같은 느낌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관음도량들이 대부분 물 끼고 있고 약간 시끄럽고 지저분해.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바다 지형에는 명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지형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장각의 계림 이런 게 바다 지형이에요. 예전에 바다였다가 융기한 지형들. 그래서 거기가 이쁘거든요. 좀 기기묘묘하지. 그냥 산 지형은 그러니까는 씻기고 닦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기묘묘하지 않아. 그거는 바닷속에 있다가 갑자기 애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장각에나 가보면 되게 이쁘잖아. 신기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않아? 안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말고 뭐 어쩌라고. 나랑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다 지형에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덩어리로 크고 그 다음에 바위도 안 갈라져야 돼. 그런 느낌들을 주면 약간 신령한. 그리고 이게 동물적인 부분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개인차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좀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둔감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걸 막 잘 느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제가 가방끈이잖아. 그러니까 둔감한데 가방끈으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그 평균을 일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선천적으로 아는 사람만 못해요. 그래도
선천적으로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물소몰디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뭐 삼다수 맛은 어떻고, 뭐 에비앙 맛은 어떻고, 뭐 수돗물 맛은 어떻고, 뭐 아이시스는 어떻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예. 먹어보면 뭐 그물인데. 예. 그런 식으로 잘 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 그런 사람 같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훈련 받으면 평균보다는 높아지겠죠. 계속 그거를 연습을 좀 하면 그렇지 않을까? 절대 음감은 아니더라도 훈련 받으면 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병 특집으로 얘기해 주면 보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70% 정도 확률로 만질 수는 있게 해줄 수 있어. 만지는 게 훨씬 쉬워요. 보는 것보다. 만지는 거. 귀신희롱이라고. 성희롱. 귀신희롱. 자꾸 더듬거리면 귀신 그 소송 걸린다. 그런데 만지는 거는 괜찮아. 근데 느낌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끝. 끝. 없어. 별거 없어.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산신기도를 하면, 에너지가 그 산의 기운을 받아서 에너지가 강력해서 소소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급 기도일수록 약간 비방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 기도가 뭐냐면 상중하 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보살 기도는 그게 약간 상급 기도거든요. 약간 밍밍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방도 아니고 됐나? 이렇게 그런 정도 끝. 이렇게 막 영험한데? 뭐 희한한데?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이런 하급으로 떨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해요. 그리고 용맥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용맥 기운을 받기 때문에 뭔가 좀 에너지가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저 같은 경우 이런 쓸데없는 얘기 또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답사 다니고 이러면 동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박아놓고 오고 뭐 이런 거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제가 또 미신의 대장이잖아. 미신 이런 거 되게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를 내 이름을 써서 아니면 내가 어떤 나랑 접촉한 것들을 좋은 기운이 있는 데다가 놔두면 그 기운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이 온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처라든지 이런 데 기도를 붙이면 아무래도 조금씩 에너지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쓰던 물건이 있으면 더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옛날 사람들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상원사 문수동자상에 세조 옷 넣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왕 넣을 거면 금속을 넣어야 된다라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천이나 나무나 이런 거는 에너지가 잘 안 모여. 에너지가 잘 안 모여. 그래서 산신기도 기운이 많이 뭉치는 데서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 212페이지 보면 삼산오학 얘기 나오네. 그 삼산오학, 삼산은 혈례나력고라고, 그 다음에 오학은 경주 중심이에요. 그 신라 시대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동쪽에 토암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금강산, 서쪽에 선도산, 중앙에 랑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국여지승남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남쪽에 함월산, 그 다음에 중앙에 단석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고려시대에 다르고 조선시대 또 다르고, 조선도 앞쪽하고 뒤쪽하고 또 다르고, 대한제국시대 좀 다르고,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국가 영토가 커지면 이제 비정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요. 통일시대 신라하고 삼국시대 신라하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달라지겠죠. 세계관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 서울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세종으로 가서 중앙으로 가야 된다. 그때 누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통일되면 어쩔 거냐? 통일되면 또 옮기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럼 통일되면 다시 서울인가? 왜 꼭 서울이어야 돼? 38선 쪽으로 하면 되지. 오대산 좋네. 오대산. 야, 오대산 38선하고 가까워. 예전에 무장공비 내려오고 그랬어. 동해 삼척 사건 못 들어봤어? 그거 괜찮잖아. 꼭 왜 서쪽에만 있어야 돼? 동쪽으로 전진해야지. 바다를 정복하는 게 세계를 정복하는 거라니까, 아직까지도. 오대산 좋다. 오대산을 행정수도로. 야, 내가 얘기해도 참 거지 같다. 그리고 이 산신기도법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214쪽에 보면 산왕경이라고, 이거 재밌다. 이거 보여주면 되게 더 재밌는데. 이게 무슨 경이라고 해놨는데, 진짜 이런 걸 보고 무속경이라 그러거든요. 무속경. 무속경. 읽으면 좀 쪽팔려요. 경은 무슨 개뿔이 경이야. 대충, 이제 가방끝 짧은 사람들이 지어내면 이렇게 지어내요. 대산, 소산, 산왕 대신. 큰 산과 작은 산의 산왕 대신. 대악소악이라는 건 이제 큰 악은 이제 험한 산이거든요. 큰 험한 산, 작은 험한 산의 산왕 대신. 대각소각, 뾰족한 걸로 해서 크게 뾰족하고 덜 뾰족하고 한 산왕 대신. 산이야. 다 그런 거야. 명당, 토산, 산왕 대신. 명당으로 돼 있고 토산으로 돼 있는 산왕. 청룡백고 산왕 대신, 주작현무 산왕 대신, 동서남북 산왕 대신, 원산근가, 멀고 가까운 산왕 대신, 상방하강, 흉산, 길산, 흉산도 있고, 좀 안 좋아. 되게 유치하잖아. 이게 절대 가방끈 긴 사람이 만들진 않았어. 근데 놀랍게도, 이런 걸 하면, 약간 먹혀요. 에너지가 좀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동조하면 동조현상,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리안 또 경전에 보면 부정경 이런 거, 나 이런 얘기 자꾸 했을 텐데 너무 사람이 좀 없어 보이는데, 부정경이라고 부정을 털어내는, 부정하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모든 삿된 거를 털어내는, 그런 것도 읽어보면 참 유치하지. 그리고 이런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보면 한자인데도 다 읽힌다. 대충 뜻이 한 80% 들어온다. 수미천축 산왕 대신. 야, 수미산하고 천축 인도산 산왕 대신이야. 야, 인도 것도 들어왔다. 인도 거. 요즘 누가 만들었으면 몽골랑 산왕 대신 이런 거 나온다. 알프스 산왕 대신.
그리고 뒤에는 또 이놈 자식이 하기 귀찮았네. 동학산신 산왕 대신, 남학산신 산왕 대신, 서학산신, 동서남북했구만. 예. 그래서 유치한데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권적 에너지, 제가 늘상 강조하는 문화권적 에너지인데 그게 뭐냐면 허리 굽히어서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유치한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반복함으로 인해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인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상당히 유치한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다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신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왕과 관련된 이야기, 용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